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약속한 대로 스페셜 이벤트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제 옆에 지금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이 옆에 앉아 계시고요. 저도 지금 서울시 시장실에 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고편으로 재미없는 두 남자의 수다 시간을 좀 지켜봐달라고 했는데요. 아니, 교수님 왜 재미없다 그래요? 원래 저도 재밌는 사람인데. 세 평이 그렇다고요, 세 평이. 대한민국에서 진지함하게 되면 빼놓을 수 없는 두 남자. 네. 자, 오늘, 박원순 시장님하고 자리를 제가 이렇게 만든 이유는요, 우선 일단 사심을 먼저 얘기한다면은, 박원순 시장님의 그 박원순 TV하고 최백은 TV를 좀 콜라보를 통해서 구독자를 확 늘리는 게 좀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 5만 명씩만 서로. 그러니까 공유를 좀 이렇게. 제가 10만 조금 넘었었고, 이제 10만 거의 다 됐고. 예. 그러니까 5만 명씩만 서로 콜라보 하십시다. 네. 알았죠? 여러분들 저기 구독자 서로 크로스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 이 자리 만든 건 사실은 시장님하고 오늘같이 금요일 날 밤에 이렇게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밤에는요. 어디 포장마차나 선술집에서 막걸리 한잔 하면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오늘 두 분 다는 금요일. 그렇죠. 예. 근데 저희들이 또 그럴 수 없는 게. 그렇죠. 예. 이 코로나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빨리 맞습니다. 코로나 퇴치 코로나 때문에 사실 한 다음에 한번 하시죠. 그런 자리를 못 만들었는데 또 한번 약속을 했으니까요. 네. 코로나 끝나면 이제 좀 그런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박원순 시장님하고 인연은 꽤 됐습니다. 사실은요. 빚도 많이 졌고요. 저도 그 시민운동에 좀 한때 좀 이렇게 종사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민운동의 대부시죠. 사실은요. 박원순 시장님 하게 되면요. 우리 90년대 초에 소위 그 냉전 체제가 끝나면서 우리나라 운동 진영이 굉장히 방황을 할 때 방향을 잡아주신 분이죠.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방향을 잡아주시고 그때 제가 뭐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첫 인상이 이분은 참 진짜 밀짚 모자만 씌워지면 어디 농부 하시면 딱 이미지가 맞을 것 같다 하는데 진짜 뭐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럼요. 제가 사실은 시골에서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중학교 때까지 그 전기불이 안 들어와가지고 호롱불 밑에서 공부했고 중학교 다니는 것도 왕복 30리 걸어다녔습니다. 그래요? 그럼요. 그리고 아까 교수님이 뭐 저한테 신세 지셨다 그러는데 내가 신세 졌죠. 왜냐하면 제가 그때 참여연대 할 때인데 우리 교수님 와서 뭐 제가 막 뭐 이렇게 회의도 시키고 또 뭐 무슨 성명서도 쓰시게 하고 뭐 이런 일들 많이 했는데 그때 기꺼이 해 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절대 천국은 못 간다. 왜냐하면 교수님 같은 분들 와서 노력 봉사해라. 또 저기 어디입니까 무슨 돈 있는 사람은 돈 내라. 뭐 변호사들한테 맨날 티켓 사라. 뭐 이런 거 제가 하느라고 절대 천국을 못 갈 것 같아요. 그 얘기하니까 제가 기억나는 게요. 네. 시장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2000년대 초에 경기도 하남에 살면서 그렇죠. 네, 그때는 이제 시장님은 참여연대 그만두시고 네. 아름다운 가게라든가 희망제작소 네. 하셔가지고 대안 만들기 이제 이런 이제 운동을 하실 때 제가 하남으로 그때 이제 하남 모시고 시민연대인가 뭐 하남 주민연대라고 해가지고 주민연대, 민주연대 하남 민주연대라고 만들어가지고 네. 그때 시장님을 제가 좀 초청해가지고 좀 강연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시장님이 뭐라 그랬냐면 저보러 이렇게 지역운동 주민운동을 이렇게 만들고 하다 보니까 제 심정 알겠습니까 하면서 그때 이제 뭐냐면 참여연대 하시면서 빚을 굉장히 많이 지시고 저 기금들 살림 운영하느라고 힘들고 저한테 이제 뼈저리게 느끼지 않냐고 이제 그런 얘기 그때 말씀해 주셔가지고 더군다나 지역에서 운동하는 분들 진짜 독립운동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하여간 우리나라 이 풀뿌리 운동의 하여간 대부시죠. 대부시고 제가 그때 봤을 때 이분은 참 진국이시구나 하는 이제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던 분인데 근데 오늘은 이제 그러니까 그로부터 한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러니까요. 이번에 제가 이 정치판에 뛰어들었었는데 잠깐요. 그러니 당 대표를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니 사실은 이제 이번에 비례대표를 이렇게 보니까 정말 좋은 분들 많이 뽑아주셔가지고요. 보니까
저를 위해서 뽑아주신 거 아닙니까? 제가 잘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사회에 그동안 오랫동안 삶을 통해서 뭔가 세상의 변화를 만들고자 했던 분들을 많이 추천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시죠?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뭐 정의당이라든가 소수정당들의 영입이 네. 잘 계획대로 안 되다 보니까는 이제 네. 그분들을 좀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시민사회 영역을 찾다 보니까 네. 시민사회 영역하게 되면 뭐 박 시장님의 그러니까요. 사실은 마당이죠, 마당. 앞마당이잖아요, 네, 사실은요. 네. 예, 그래서 좋은 분들이 많이 되신 것 같아요. 예, 물론 감사합니다. 약간 좀 처음에 정의당이랑 다 같이 예. 했었으면 너무 좋긴 했는데 그렇죠. 예. 뭐 그래도 뭐 이렇게 좋은 분들 예. 많이 뽑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실 외도를 했던 건데요. 본업이 아니고. 근데 내가 잘 좋게 평가해 아니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네. 제가 우리 최백원 교수님을 비례대표로 꼭 가셔야 된다고 제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추천했습니다. 아, 예. 근데 감사합니다. 보니까 당대표가 되셔가지고. 근데 왜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의 경제를 확실하게 설명하고 또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끌어가실 분이 저는 제대로 국회에 한 분은 있어야 된다. 그게 최백원 교수님 아니면 아유, 누구란 감사합니다. 말이에요. 근데 뭐 저 말고도 좋은 분들 많이 근데 뭐 있으니까. 밖에서도 열심히 또 하셔야 되니까. 밖에서 할 역할도 또 있으니까요. 네, 네, 예. 네.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그 박원순 시장님과 자리를 만든 이유는요. 취지가 이런 겁니다. 요즘처럼 제가 볼 때는 이 국가 지도자가 하나의 리스크로 부각하는 시대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주요 국가들 미국만 하더라도 네. 저는 이제 트럼프 리스크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국가 지도자가 사실은 사실 굉장히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고 네. 옆에 나라의 아베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행복한 지금 시절인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지도자들을 많이 지금 우리는 보유하고 있고 또 만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뭐 이제 다들 알고 있는 수치지만은 지금 코로나19 지금 미국의 확진자가 제가 들어오기 전에 체크해 보니까는 140만 명이 지금 넘었더라고요. 140만 근데 명. 확진자가 문제가 아니라 예. 사망자가 맞습니다. 문제 같아요. 사망자도 이제 8만 5천 명이 예. 이제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뭐 보니까 뉴욕 같은 경우는 많을 때는 막 하루에 400명씩 사망하니까 예. 그 시장에 할 일이 관 짜고 이 말하자면 무덤 파는 거. 예. 아니, 물론 저거. 사실 뭐 서울시도 4분이나 돌아가시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뭐 아무튼간에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저는 시민들이 가장 정말 헌신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해서 이렇게 잘 됐다고 생각하지만 또 의료진들이 정말 생사를 넘나들면서 이분들이 엄청 고통하셨잖아요. 그런 힘은 있지만 동시에 정부도 정말 잘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어디서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국가의 기환, 지방의 발견. 아, 예. 국가의 굉장히 그동안 국가가 멋있는 없었던 거예요, 이게. 그렇죠. 국가가 돌아온 겁니다. 예. 대통령이 돌아오신 거예요. 예. 그 전에 박근혜 때는 저는 박근혜 때도 서울시장이었습니다. 그때는 국가의 부재. 그렇지, 대통령이 없었어. 아니, 없었던 정도가 아니라, 예. 아니, 뭘 좀 제대로 했어야죠. 그렇죠. 이게 비밀주의. 그래가지고 사실 그때 메르스가 뭐 엄청 확산되고, 그때는 서울시가 정말 다 했죠. 그렇죠. 네. 그 제가 그 수치로 잠깐 소개를 하면 말이에요. 미국의 인구 대비해가지고 확진자 수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127배나 되더라고요. 예, 예, 예. 그리고 사망자 수는 327배나 돼요. 역시 교수님이시네요. 통계를 들고 나오셨어. 예? 그러니까 사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죽어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사실은 이 관심이 없고 거기는 지금 뭐냐면 락다운을 완화시킨다는 이런 논쟁을 벌이고 있고 네. 그리고 지도자라는 사람은 중국에다가 이제 책임을 묻는 이런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쇼를 하고 있고요. 예. 저는 쇼라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한 나라 국민들이 어떤 지도자를 만나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예, 것을 이번에 저는 이제 실감을 했어요. 저도 뭐 적극 공감하고요. 근데 이거 가면서 외교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니까 저는 그 문제는 예, 뭐 저는 뭐 자유로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처음 이제 이 화두를 좀 던지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이번에 K 방역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한국의 방역이 굉장히 세계의 모범적인 사례로 이제 소개가 됐잖아요. 찬사도 받고요.
근데 이 K 방역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가의 기항 그리고 이제 지방의 발견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지도자들의 이제 올바른 역할이 있었고 그 역할을 통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이제 협조를 이제 유도를 한 맞습니다. 거예요. 예.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시민들의 어떤 자발성을 이제 끌어낸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예, 그게 예. 이제 문화의 힘이고 그 문화의 힘 밑바탕에는 바로 민주주의가 깔려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 40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87 아니 40년은 안 됐지만은 3년 전에 87년 6월 항쟁 때부터 최근 지난해 검찰 개혁까지 그리고 5.18부터 그렇죠. 5.18도 그 길게 보면 당시에 5.18까지 40. 주먹밥 공동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치안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시민들이 뭐 가게를 튼다든지 이런 거 한 건도 없이 전부 주먹밥해서 함께 먹고 살았던 이런 정신 이런 게 면면이 이어져서 이번 이 맞습니다. K 방역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우리의 문화적인 역량, 사회적인 역량이 굉장히 신장됐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이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를 좀 이제 낮게 평가했었던 이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선진국인 줄을 모르는 맞습니다. 유일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맞아요. 아주 재밌는 표현입니다. 스스로가 그러니까 선진국인지 모르고 그동안 지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 제가 이제 그 연장선에서 제가 좀 하나 이제 깜짝 놀란 것이 우리가 이제 이태원 클럽발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제 확산되면서 서울시가 이제 제가 이제 날짜로는 이제 5월 11일 날로 기억하는데 처음에 이제 그 이태원 클럽에 다녀왔던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의 이제 이런 시선들도 있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잘 이제 파악도 어렵거나 아니면 파악되더라도 이제 움츠러들고 이랬는데 서울시에서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뭘 해주냐면은 익명으로 이제 조사를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검사비도 무료로 이제 해줌으로써 이 움츠러들던 것을 그러니까 이제 좀 자유롭게 해주고 그래가지고 끌어냈단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나오는 순간에 그 젊은이들이 제가 이제 그 진료소 와가지고 이제 겪었던 경험을 이제 표현한다면요. 굉장히 미안함감을 이제 느꼈더라고요. 미안함하고 그다음에 부끄러움 같은 거 이런 거. 그게 저는 젊은 세대들이 이번에 그러한 경험, 그러니까 이 포용을 해줌으로써 끌어냈고 그 속에서 젊은이들이 그러니까는 미안함과 부끄러움들이 반로되고 하면서 이게 저는 하나의 정의감의 밑바탕이라고 생각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는 하나의 밑바탕 이제 역할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게 좀 이제 진정되면은 그게 굉장히 젊은 세대들의 그러한 변화가 우리 사회를 또 한 번 도약할 하나의 중요한 밑바탕의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그래서 서울시의 그러한 역할들이 의외로 좀 이제 소개가 좀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교수님은 서울시 대변인이십니까? 그 사실은 뭐 지금 아직은 우리가 이 이태원발 이 코로나가 아직은 진정이 확실히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이제 여전히 신중하고 또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사실 서울이 뚫리면 대한민국이 뚫린다. 그렇죠. 그런 책임감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 이태원 발 이게 탁 터졌을 때 굉장히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요걸 요약을 딱 해드리면요. 처음에는 우선 이 각 클럽에서 작성한 명단이 있었는데 그걸 1,600개인가요? 우리가 딱 확인해가지고 전화를 돌려보니까 이게 전화가 엉터리도 많고 그러니까 제 전화번호가 아닌 경우도 있고 안 받기도 하고 그래서 생각하겠다. 먼저 여기 온 사람을 우리가 확실히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이분들을 검사를 다 시키고 또 확진자는 주변에 동선 조사를 해서 자가격리를 시키는데 그게 우선 잘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다음에 카드 사용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는 이 클럽과 그 인근에 있었던 사람들을 전부 GPS를 이용해서 저 통신사 기지국 이걸 우리가 다 확보했죠. 그게 지금 한 2만 명 정도 됐고요. 그랬는데 이런 우리가 이제 지상전을 했고 그 다음에 공중전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만약에 검사 명령을 제가 내리고 검사 명령을 안 따르면 200만 원 이하 2년 이하 징역 친다. 이런 한편으로 좀 겁도 주고 그렇지만 또 강경한 대책만으로는 이게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제 청년들이 막 이렇게 되니까 겁이 나서도 안 나오고 그렇죠. 예. 또 특히 자기 신분이 노출될까 봐서 예.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익명으로 쓴다. 익명을 한다. 그러니까 이름 안 밝혀도 좋다. 전화번호만 정확히 하면 된다. 왜냐면 검사를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했더니 그냥 그 첫날보다는 막 거의 8배씩.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25,000명이 검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서울에서 뭐 하루에 뭐 5명, 8명, 10명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전부 우리가 파악한 그 동선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잡히기 시작했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위험한 고비 넘겼네요. 네. 예. 그러니까 서울시가 저는 이런 것을 갖추게 된 거는 이제 여러 가지 경험과 또 과학 기술의 뒷받침 그리고 시민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시민들 중에 한 명이라도 지금 조사 안 받으면 그만큼 또 다른 이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분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노력하고 근데 있는데 시민들의 정신이라고 표현했지만요. 시민들이 사실은 정부에 대해서 신뢰를 해야지만이 협조가 이제 이게 유도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사실 서울시의 5월 11일 조치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게 의외로 이제 안 알려졌고 또 평가가 제가 저평가되고 있는 이런 이제 분위기가 좀 이제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굉장히 저는 높게 평가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교수님, 국민들, 시민들 다 아십니다. 그렇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지도자와 또 정부에 대한 신뢰.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외국 같은 데 보면 뭐 왜 이렇게 폐쇄하고 이걸 안 열어주냐라고 막 데모하고 심지어는 총 쏘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방역 수칙을 딱 정하면 국민들이 그걸 따르는 거예요. 사실 마스크 이렇게 열심히 쓰고 이런 사람들이 없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게 옛날 박근혜 정부 하에서 비밀로 모든 걸 이렇게 안 밝히던 것에 비해서 지금은 우리 문재인 정부는 지방 정부가 이렇게 요청하는 것들 사실은 다 수렴하고 전국화하고 늘 투명하게 그래서 정말 정부가 돌아왔고 대통령이 계시다. 그리고 또 우리 지방 정부는 또 이런 혁신과 혁신을 계속 거듭해서 지금 이만큼 잡았고 요 위기도 저는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시민들과 함께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